콜로라도주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는 이집트 출신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이민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규모 추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샌디에이고 지역 식당가에서 펼쳐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막탄까지 터뜨린 강경 작전에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 행위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에 내몰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도 삭감됐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 수혜 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콜로라도주 친이스라엘 행사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는 이집트 출신 불체자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이민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X에 올린 글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솔리먼이 불법 체류자라고 밝히면서 그는 2022년 8월 이 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비자는 2023년 2월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솔리먼은 2022년 9월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후 2023년 3월 발급된 노동 허가도 지난 3월 만료된 것으로 당국은 확인했습니다. 솔리먼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쿠웨이트에서 17년간 거주하다 3년 전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은 미국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바이든의 터무니없는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테러 행위는 법에 따라 최대 한도로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이민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X를 통해 어제의 끔찍한 공격에 비추어 볼 때 비자를 가진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테러 동조자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우리가 당신을 찾고 비자를 취소해 추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비열한 악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반미 가치를 추구하고 특히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겨냥해 당신의 비자는 취소되고 추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샌디에이고 지역 식당가에서 펼쳐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막탄까지 터뜨린 강경 작전에 샌디에이고 시장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고 시의원은 이번 체포 작전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 금요일인 5월 30일 주말 러시를 이루기 직전의 시간에 시내 유명 이탈리아 식당에 IC 요원들이 체포 작전을 실시한 데 대해서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 밖에는 고객들과 목격자들이 갑작스러운 특공작전과 습격에 비명을 지르는 등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막탄 연기가 가득 찼으며 단속 요원들은 모두 성난 군중에 대비해 진압 장비와 전투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시의원인 션 엘로 리베타는 IC의 단속 경찰이 레스토랑에 습격했을 때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며 이것은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리용 IC 국장 대행은 어제 보스턴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왜 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갑자기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방독면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내 부하들이 맨몸으로 나가서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민국 단속원은 가족들조차도 협박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압도적 기습작전으로 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거의 1,5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부의 불체자 추방 등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제도적인 차별과 혐오에 내몰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연방정부의 관련 지원금 삭감도 뒤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금지 단체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 성인 중 53%가 혐오와 증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 49%에서 4%가 증가한 비율입니다. 혐오 범죄를 경험한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청년들로 18세에서 29세의 무려 74%가 지난해 혐오 범죄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48%를 기록했고 제도적인 차별로 인한 혐오 범죄나 사건도 2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흔히 그들의 출신 신분이나 미국 내 거주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추방을 위협하거나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은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혐오를 경험한 사람의 38%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의 68%는 자신이 받은 도움의 형태가 정작 필요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법무부는 공공안전기금 8억 1천만 달러 이상을 삭감하기로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 예방과 폭력 예방을 위해 일하는 수백 명의 아시아 지역 기구와 인원들이 차별 피해자를 돕는 사업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운전자로부터 충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헌던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저녁 9시 40분께 헌던의 엘든 스트리트 300블럭에 위치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39세 한인 제이슨 한 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한 씨는 인근 맥클린에 거주하는 테슬라 차량 운전자 18세 키안 메르 쉬리니파 지지바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총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사망한 한 씨가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미러를 발로 찬 뒤 허리띠에 손을 뻗으려 하는 것처럼 보여 대응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서 100년 전 발생한 흑인 학살 참사에 대한 배상이 추진됩니다. 당시 이틀 동안 흑인들이 거주하는 1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고 흑인 주민 300여 명이 살해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시장이 104년 전 발생한 흑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위해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신탁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털사 흑인 학살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발생했으며 백인 폭도들이 흑인 거주 지역인 그린우드를 습격해 1250채의 가옥을 초토화했고 흑인 주민 30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린우드는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흑인 거주 지역이었지만 이후 폐허가 됐습니다. 털사시는 2021년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고 첫 흑인 털사 시장이 된 멀로 니콜스 시장이 복원의 길이란 이름이 붙은 배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억 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신탁 자산 중 절반 이상은 노후 건물 정비와 지역 환경 개선에 쓰이고 나머지는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과 중소기업 보조금, 장학금 등에 사용됩니다.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주민 중 아직 2명이 생존해 있지만 이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생존자들은 오클라호마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기각됐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무상학비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 수혜 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학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절반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해 현재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세 법안에 포함된 그랜트 개편안은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은 만약 개편안이 확정돼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은 대폭 늘어 대학 등록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펠 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학비 보조금으로 현재는 최대 연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기당 12학점씩 연간 24학점의 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최대 수혜금을 받기 위한 수업 이수 요건을 높여 학기당 15학점씩 연간 30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는 연방 하원 통과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재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비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현재는 수혜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의무가 없지만 개편안에는 최소 7.5학점 또는 연간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미 진보센터는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기존 펠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20%인 약 140만 명은 지원금을 완전히 잃게 되고 수혜자의 44%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은 학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선관위가 각 정당의 등록 후보자들을 공개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한인시 의원들은 예비선거 경쟁 후보가 없어 11월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 뉴욕시 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등록 후보 목록에 따르면 3선에 도전하는 린다 이, 줄리 원 등 두 한인시 의원들은 단독 출마로 확정돼 이번 예비선거에서 투표 없이 11월 본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리틀렉, 베이사이드, 프레시 메도우 등을 지역구로 둔 23선거구 린다 이 시 의원은 11월 본선거에서 보수당의 버나드 차우 후보와 대결을 하게 되며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리 등 26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줄리 원 의원은 공화당 존 힐리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인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받고 있는 퀸즈 민사법원 판사 민주당 예비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한인 이민소송 변호사인 이브 조 길러건 후보는 이번 예비선거에서 흘리 밀러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20선거구 샌드라 황 시의원과 19선거구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 역시 단독 출마로 역시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뉴욕시 예비선거는 각 정당의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시감사원장, 시의원, 보로장, 각 보로 및 지구별 민사법원 판사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낮잠 습관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잠이 건강과 일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은 낮잠과 같은 수면 습관이 조기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63세 성인 8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11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주일간 참가자들에게 손목에 수면 모니터링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면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경우, 정오에서 이른 오후 사이의 낮잠 시간의 변동폭이 클 경우 등이 모두 조기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나이, 성별, 체중, 흡연 및 음주 습관, 평소 수면 시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여전히 유의미했습니다. 연구진은 낮잠 습관이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는 원인에 대해 긴 낮잠이나 불규칙한 낮잠은 건강상의 숨겨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수면 패턴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나쁜 수면 패턴은 우울증,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은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낮잠과 조기 사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 낮잠 습관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5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가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수상자 전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시상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식비 등 전 일정이 주최 측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999년 시작된 재외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담은 우수 작품을 발굴 소개해온 대표적인 문학 공모전입니다. 응모 자격은 거주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입니다. 청소년 부문은 만 7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13명을 선정해 대상 500만원 등 총 2,95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리처드슨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최근 미국에 허리케인 시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허리케인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재대응을 총괄하는 재난관리청의 수장이 허리케인 시즌을 모른다는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은 농담이 될 수 없다라며 허리케인 시즌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재난관리청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는 리처드슨 청장의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는 어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향후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건강과 교육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건강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젊은 혁신가들에게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AI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달 8일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의 재산 중 99%를 기부해 부자로 죽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급여 공개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급여 공개법은 뉴저지주에 있는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 웹사이트와 인쇄 광고, 회사 뉴스레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되는 모든 형태의 채용 공고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급여 공개법은 고용주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지만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대기질 지수 악화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